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최근에 저희가 뉴스를 통해서 접했던 사건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려고 하는데요. 네네네네. 최근에 그 연예인분들 단체로 나와서 기자회견한 거 혹시 보신 거 있어요? 네네 봤습니다. 그죠? 뭐 송혜진 씨나 맞아요. 뭐 김미경 강사 이런 맞아요. 유명한 분들이 나오셔가지고 속지 마세요. 네. 유명인 사칭 사기에 대해서 속지 마세요. 이게 연예인의 그 이미지를 이용해가지고 이제 사기를 치는 거죠. 대표적으로 뭐 이런 사례더라고요. 그 개그맨 황현희 씨라고 아세요? 네네 압니다. 그죠? 되게 예전에 재밌는 유행어도 많았고. 네네네네. 근데 그분이 이제 개그맨으로 유명한 것을 뛰어넘어서 최근에는 이제 투자에 성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라는 이제 이런 이미지와 네네. 그런 컨텐츠들을 많이 다루셨단 말이죠. 그런데 이제 이 사기꾼들이 이 황현희 씨의 그런 성공 사례나 유명한 이슈 차용해서 마치 황현희 씨가 투자에 개입하듯이 그러니까. 황현희 씨가 직접 투자 상담을 한다던가 사람들로 하여금 그 황현희 씨에 대한 신뢰를 가지도록 그렇게 하면 이제 피해를 받고 나면 그런 유명인들은 어쨌든 자기 팬들이 그 피해를 당했기 때문에 가슴 아플 거고, 그렇죠. 한편으로 따지면 이 피해자분들은 아니 그 유명인들이 혹시나 이걸 알고 방조한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이 들기도 하니까 사실 2배, 3배의 피해가 더 그렇죠. 발생한 이 것 같아요. 유명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아무것도 개입한 게 없는데 그렇죠. 괜히 내 이미지만 더 그렇죠, 실추되고 이런 상황에서 그 사기 피해가 굉장히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최근에는 유튜브에서도 뭐 투자와 관련돼서 뭔가 실력이 있다라고 해서 유명해지신 분들이 많단 말이에요. 연예인이 아니어도. 그렇죠. 그런 관련 사례로 최근에 김 변호사님이 상담도 진행하신 게 불과 이틀 전에 상담을 네. 진행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이었냐면 여자 소장님인데 코인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거예요. 그래서 코인 관련 유튜버 채널을 구독하면서 시청을 한 거예요. 그 구독자가 뭐 한 50만 명 이상 된 것 같아요. 평상시에 계속 보면서 신뢰를 계속 가졌던 거죠. 꾸준히 봤으니까. 근데 이제 한 번은 이분이 이 정도 투자를 하면 이만큼의 이익이 생긴다라고 투자를 권유한 거예요. 이 사람은 당연히 이 사람이 그 사람일 줄 알고 뭐 투자해도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근데 이제 상대방 측에서 지금 투자금이 얼마 정도 있냐라고 물어보니까 제가 한 1억 5천 정도는 가용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투자할 수 있는 금액은 1억 원 정도 된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1억을 곧바로 투자했죠. 그리고 나서 이제 리딩을 했겠죠. 그럼 리딩 한 대로 했더니 수익이 나는 거예요. 그 수익이 한 100만 원 정도 났어요. 그래서 100만 원을 그럼 환전을 하고 싶다라고 했더니만 이게 해외 사이트여서 한 24시간 이상이 걸린다라고 하니까 느낌이 좀 쎄한 거예요. 24시간이 지났어요. 환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쪽이 하는 말이 아까 그때 1억 5천만 원 있다고 하지 않았냐. 나머지 5천만 원도 더 투자해라. 그러면 수익이 조금 더 올라가면서 한 번에 곧바로 이제는 된다라고 말을 한 거예요. 느낌이 이제 온 거죠.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해당 유튜버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유튜버는 나는 그런 권유를 한 자체가 없다. 사칭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마늘은 하늘에 날벼락 떨어진 거예요. 곧바로 계속 연락해도 그때부터는 연락이 안 되고, 그렇죠. 그리고 난 다음에 관할 경찰서에 곧바로 뛰어갔습니다. 수사관이 이거 사실 잡기 힘듭니다. 일단은 마음을 좀 편하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말하고 난 다음에 이제 저한테 전화가 온 거예요. 변호사님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요? 민형사 하고 싶은데 뭐 어떻게 해야 되냐요? 이렇게 이제 상담이 온 거예요. 이런 상황 진짜 막막한 상황인데 네. 그래서 김 변호사님은 어떤 답을 좀 주셨나요? 사실 이런 피싱 범죄들을 가해자 검거율이 굉장히 낮습니다. 가해자를 검거해야 인정을 하면 합의를 해서 금액을 받든 아니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서 송달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주소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야 보내서 뭐 소송을 진행할 텐데 현 단계에서는 변호사를 선임하면 오히려 변호사 비용만큼 낭비가 될 수도 있다. 지금은 일단은 수사관을 믿고 기다릴 수밖에 없다. 지금 단계에서는 저를 선임하지 마시고 가해자가 검거될 때까지 조금 더 기다려보자.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말았던 사안이네요. 이런 사건들은 보통 한 번에 그 보이스피싱 조직이 혹은 총책임자가 바로 검거되는 일은 드물어요. 이게 수사를 진행하다 보면 어찌됐든 피해자가 입금한 통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통장의 명의자, 뭐 개인이면 그 개인 명의자 혹은 법인이면 법인 대표를 찾고 또 이 대포 통장이죠. 대포 통장이 왜 이제 유통되게 됐는지, 그 유통되어서 받은 사람은 누군지, 그 받은 사람으로부터 또 전달받은 사람은 누군지, 거기서 돈을 뺀 사람은 누군지 이렇게 차근차근 찾아 들어가다 보면
이제 결국에는 운영자까지 잡히는 경우가 있지만 그렇죠. 그 과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길고 어려운. 보통 뭐 대포 통장이니까 잘 안 잡힙니다. 네. 쉽지 않아요. 우리가 조사 들어가면 수사관이 이렇게 변호사님도 잘 아시잖아요. 이거 잘 안 잡히는 거. 음. 그러면서 수사관이 조금 방만하게 수사를 하는 경향도 좀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되는 경우들도 있어요. 아주 분명히. 간혹 피해 회복이 되는 경우도 그래서 있습니다. 제 의뢰인들도 음. 계속해서 수사를 요청하고 관련 자료들을 제공하고 음. 하다 보면 실마리가 생겨서 잡고 피해를 일부 회복하고 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맞아요. 이거 굉장히 문제라는 것들은 모두 동일하게 인식하고 있습니다. 이 뭐 딥페이크라든지 아니면 목소리를 흉내내는 AI가 있어요. 그러면 얼굴도 유재석, 목소리도 유재석인데 그 사람이 나에게 실제로 뭐 맞아요. 영상을 보내왔어. 김장천 씨 저를 믿고 투자하셔도 됩니다. 이러면 "헉, 진짜 유재석이 이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러면 점점 더 속는 확률이 높아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범죄 유형은 제가 볼 때는 피해를 당하고 나면 이미 늦다. 피해를 당하기 전에 이런 AI 범죄도 있고 유명인을 사칭한 범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의 범죄 유형들이 있더라. 혹시나 이런 것들이 나한테 오면 이게 사기가 아닐까라는 의심을 해봐야 된다라고 하는 예방이 중요할 것 같아요. 예방이 중요한데 예방은 딱 하나예요. 이유 없이 큰 수익을 나게 해준다. 음. 대부분 사기다. 주식 정보 공유한다고 링크 걸어놓은 거 절대 들어가지 마세요. 그거 그러니까요. 대부분 네. 들어가면 이제 오픈 채팅방으로 끌어들여서 맞아요. 이제 사이트로 유인하는 그런 사기인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한테도 엄청 많이 와요. 이 번호 바꿔야 되나 이거 큰일 났어요. 자, 오늘은 보이스피싱을 넘어서서 네. 유명인을 사칭해서 사람들을 속이는 범죄에 대해서 이야기해봤습니다. 지금은 이게 아주 많이 범죄가 퍼지진 않았지만 이제 점점 발생하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맞아요.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수도 있어요. 분명히 인식하시고 유명인이 갑자기 나에게 접근을 한다라고 하면 한 번 더 의심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정부는 이거를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좀 보완해야 되겠죠.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